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김현빈입니다. 청년들이라면 흔히들 자취에 대한 환상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 또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는 게 정말 좋기만 할까요? 혼자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욱 무거운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춘을 즐기기만 해도 모자란 청년들에게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체설가 이태입니다. 최근 청년 고독사 관련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살 고독사 비율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2배가 증가하였으며 고독사의 가장 큰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직장과 아르바이트직을 잃고 고시원 한켠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 고독사로 내몰리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정부와 정치계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슈 리포터 최가영입니다. 2018년부터 국민 인기방송 1위로 등극했던 나 혼자 산다 예능 프로그램의 이야기가 2030 세대 청년들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혼자 살아가는 혼족 청년들도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도 39세 이하의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무연고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이상 쓸쓸히 세상을 등지는 청년들이 없길 바라면서 나울통 시작하겠습니다. Power. Interview. 오늘은 1인 가구 및 청년 고독사 비율 증가의 원인은? 이라는 주제로 나울통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업도시 울산은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울산의 1인 가구는 16만 3,902세대입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울산에서도 1인 가구의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울산의 대표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 울산 내 1인 가구로 거주하고 계신 차승엽 씨를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7살 2년차 직장인 차승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게스트분과의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의 이슈 리포터 가영 씨께서 1인 가구의 현황에 대해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2%입니다. 우리나라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중에서는 2030 세대의 청년 가구가 약 35% 차지합니다. 현재 2021년에는 그 비율이 더 증가했을 것인데요. 다른 세대보다 청년의 1인 가구가 더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내용도 준비하였는데요. 청년들은 다양한 문제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으로까지 몰리는 현실이 좀 같은 청년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방금 전체적인 통계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승엽 씨 같은 경우에는 왜 1인 가구가 되셨는지 또 어디에 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향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서 울산으로 오게 되었으며 1인 가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향에 머무르고 싶어도 학업과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로 떠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투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취업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고향은 어디신지 또 여러 곳 중에서 울산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고향은 전북 전주이고요. 작년 2월쯤에 매형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매형이 살던 집에 함께 살다가 매형이 타지로 이직하게 되면서 완전한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이슈 리포터 가영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용과 만원의 증가,
한국의 교육 환경에 기인한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이나 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으로 인한 가족 해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가 함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령과는 상관없이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최근 청년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굵직한 원인 중 하나는 게스트로 오신 승엽 씨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업과 학업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향이 아니라 타지로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되는 것이죠. 또 2030 세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해진 데다가 고용 불안과 경제 여건 악화가 함께 겹치다 보니까 혼자서 생활하는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셈이죠. 네, 이제 이슈 리포터 최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엽 씨의 경우에는 이제 고향이 전북 전주이시면서 차로도 약 4시간 거리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울산에 오기까지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 그리고 독립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매형이 살던 집에 그대로 들어갔고 옵션은 풀옵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물품도 구매하기보다는 원래 쓰던 것들을 들고 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보증금과 월세가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분들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디 제 고민이 있어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인 가구로 살고 계시는 거에 만족하고 계실까요? 단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승엽 씨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데요. 월급은 고정적인데 물가는 너무 비쌉니다. 요새 흔히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기본 5,000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게다가 1인 가구로 살아가면 각종 주거비용 등 돈을 더 모으기 힘든 환경이 되고 결국 연애나 결혼 등을 포기하며 자연스럽게 M4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1인 가구의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이슈 리포터님? 네, 현빈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해 25일 서울시가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장래가구 투표추계, 서울시민 대상 온라인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을 기준으로 25세부터 29세까지 나홀로족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88점이었고 30세에서 34세까지는 6.9점, 35세에서 39세는 6.87점으로 계속해서 6점 이상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1인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2.8%가 계속해서 1인 가구로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위한 투자나 지출이 가능해서였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세 번째 이유였고 가족과 친지 간의 갈등이 적다는 것이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1인 가구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듯 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복지정책은 1인 가구 증가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승엽 씨 같은 경우는 혹시 1인 가구로서 받은 혜택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 연말정산 때 약간의 감면을 받은 것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잘 모르기도 했고 하나를 신청하려고 해도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 서류도 많다 보니 알아보고 신청할 의지조차 사라졌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이미 서류 준비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상황이 많은데 업무가 다 종료되는 시간이고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이나 정부로부터 문자 등의 개인적으로 안내받은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방송 때문에 인터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재난지원금조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으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현재 알고 계신 약간의 정보들은 어디서 이렇게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형들이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에 해당 정책 관련 링크도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1인 가구 자체도 희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요. 아무래도 네, 1인 가구 정책이 얼마 없어서인지 정보 찾기조차 좀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그나마 있는 정책도 이제 중장년층 1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주거 지원, 안전 지원, 건강검진 등의 지원, 그리고 여가 지원 이렇게 4가지가 모두 지원되고 있다면 청년층에게는 주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 그리고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청년들의 여가에 대한 것, 뭐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25일에 울산 남구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해서 지역 주민과 다양한 기관이 함께하는 다시 이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울산 남구에서는 현재 청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는 현 상황 속에서 2030 세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 역시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면은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거 부분을 좀 더 핵심적으로 지원으로 들고 가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의 혜택 크기를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인 가구인 승엽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청년 1인 가구의 구성원은 학생이거나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기간 동안이라도 일정 기간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 등의 안내가 활발했으면 좋겠고 각종 정책들을 신청할 때 행정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한데 간소화시키는 데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심리적인 면에서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큰데요. 최근에는 청년 고독사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에서 비롯된 청년 고독사는 같은 청년으로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승엽 씨는 어떠신가요? 저 또한 머나먼 타지에 와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고민이 있어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 특히나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업무상 엮이지 않는 이상 또래가 아니다 보니 정을 붙이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 사수와 제일 친한데 그 형도 저와 16살이나 차이가 나요. 직장의 상황도 이렇고 집에 와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없고 더군다나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회사에서도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주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자주 끼니를 거르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비록 아직 학생이지만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또래가 아니면 정 붙이기 힘들다는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언급한 청년 고독사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었죠? 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했던 한 30대 남성의 고독사 현장이 KBS 시사 직격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발견된 청년 여성, 신림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등 2030 세대의 청년 고독사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고독사가 하루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는 11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청년들의 자살 고독사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인 가구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할 대안 중 하나로 이제 쉐어하우스가 있을 수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아무래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을 따로 쓰면서 거실, 주방 등의 공간 및 시설을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주거의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어 울산에서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울산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이슈리포터 최가영 씨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울산시에서 지역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쉐어하우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는 4월 29일에 희망상가를 품은 쉐어하우스 건립사업 계획을 승인 고시했는데요. 중구 성안동 393-2번지에 부지 면적 1,311.6제곱미터로 지하 1층을 포함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분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쉐어하우스 외에도 지역 청년들을 위해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옛 울주군 청사의 공공시설과 행복주택 등 복합 개발 사업 역시 추진 중이라 하니 1인 가구로 생활하고 계시는 청년분들께서는 추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승엽 씨는 이런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라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쉐어하우스를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 등 완벽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낯선 타인과 제 생활을 공유하기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외로움 등은 단순히 반겨주는 것이 아닌 정서적인 안정감 등이 있을 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함께 이용하다 보니 비용도 절감되고 심리적 고독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지만 그러한 점들 때문에 거주를 원치 않는 분들도 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태인 씨 계속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도 어쨌든 청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1인 가구로서 승엽 씨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적 방향성이나 지방 정부에 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주변을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집 주변에서 취업이나 학업 등이 해결됐으면 굳이 독립을 크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원치 않는데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청년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모집 공고나 이런 걸 보면 경력자 우대가 흔한데 제 주변을 보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 제대 후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평균 나이가 26에서 7 정도 되더라고요. 이 나이대 청년들에게 많은 사회적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신입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취업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좀 덧붙여 드리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역 내 쉐어하우스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거는 대안 중 하나이고 사실상 개인의 공간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좀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만약 그 공간 안에 정말 재미 요소가 좀 가득하다 이런 컨셉을 잡으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는 승엽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 모든 곳에서 취업의 기회가 많아진다면 1인 가구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혼자서 살아가는 청년 측 혼족이 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소통하고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영 씨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선배 1인 가구로서 1인 가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나 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흔히 집 나가면 옛말에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초기에는 자유를 누리며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만족을 더 느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지출도 많을 테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커지는데 이 상태로 기간이 길어지면 대부분 힘들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날이 좋은 주말이 오면 보통 기분이 좋아지는데 주변에 친한 지인이나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혼자 뭘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 너무 무료해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또한 뭘 먹으려고 해도 혼자 먹다 보니 해먹기도 애매하고 계속 라면이나 인스턴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오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직 고독사 하신 분은 없는데 혼자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살아감에 있어서 꽤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혼자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더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남에게 애쓰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으로 살기 위한 방법 세상을 등지고 떠나간 20대 중반 여성분의 집에서 시신과 유품을 정리했던 특수용역 청소업체 관계자분께서 발견한 책입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 진짜 이 이야기 듣는데 되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 외로웠다라는 그 흔적이 유품 하나하나에서 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서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세대 청년일 것입니다. 청년이 잘 살고 외롭지 않게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앞으로 또 청년이 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 사회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의 생활에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희 청년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를 대표하여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주신 차승엽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로 진행된 나울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웃을 수 있는 청년들만 있고 외롭지 않은 청년들,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없는 청년들만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찬미, 음악의 김길판, 진행의 김현빈, 이태인, 최가영, 구성의 개윤아, 김현상, 연출의 손재민, 양태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